안녕하세요. 34번째 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발치 장군의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적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태풍처럼 휘몰아쳤다. 발치 장군의 생각은 이랬다. 적의 본대는 없다. 보급품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후퇴를 멈추고 반대로 진군하는 게 맞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는 찰거머리 유격대 놈들을 섬멸하고 싶었다. 진영을 폭넓게 숨기고 포위망 안으로 적군을 유도했다. 드디어 적군이 쉽게 걸려들었다. 적군의 숫자가 얼추 드러났다. 300명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부대였다. 되었다. 포위망을 단단히 굳혀라. 적군을 시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 발치 장군은 그동안 쌓인 분함의 목소리까지 떨려 나왔다. 얼마 후 한장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적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야, 내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었다. 사라지다니, 그들이 귀신이더냐? 포위망을 넓히라. 샅샅이 뒤져라. 그들이 귀신이 아닌 이상 우리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다. 찾았습니다. 적들이 바위산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망치는 놈들을 쫓아가 죽이며 계속 추적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살한 적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10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병은 200명도 못 남았다. 너는 500명으로 적들을 완전 포위하고 끝까지 섬멸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그러나 적을 한 놈이라도 놓치면 내가 죽을 줄 알라. 발치 장군은 신이 났다. 진용을 정비하라. 이제 후퇴는 없다. 마하나는 허수아비다. 후퇴하며 굽는 것보다 진격해서 빼앗는 게 상수다. 내가 멍청했다. 이런 허수아비에게 지금껏 당하고 있었다니. 대열을 갖추라. 다시 진격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말을 탄 괴물들이 들이닥쳤다. 아직 대열을 갖추지 못한 병사들이 기겁하며 흩어졌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들에 대항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이어 괴물 병사들도 들이닥쳤다. 지금까지 그렇게 괴상망측한 괴물들은 본 적이 없다. 마하나 군의 대열은 형편없이 깨지고 무너졌다. 병사들이 혼란 속에 산산이 흩어졌다. 후퇴다. 전력으로 후퇴한다. 발치 장군이 가장 앞장서 도망쳤다. 그의 뒤통수가 찡하고 울려왔다. 마하나 병사들이 그 뒤를 뒤죽박죽 따라갔다. 발치는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말을 탄 괴물이라니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다. 적군은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있다. 진격할 때도 적군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나를 무찌르면 또 하나가 있었다. 그들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후퇴할 때도 마찬가지다. 적군은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온다. 하버니의 군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말 하버니에는 귀신들이 있는가? 단 장군은 뿔뿔이 흩어진 적의 패잔병들을 사로잡았다. 근 50명이나 되었다. 단은 그 패잔병 포로들을 데리고 아제 장수를 찾아 합류했다. 아제는 그 포로들을 충분히 회유시킬 수 있으리라. 적과 아군의 차이는 겉옷 한 벌의 두께도 아니었다. 아제도 적의 패잔병을 포섭하여 병사를 300여 명으로 늘려놓았다. 단이 데려온 포로를 합하면 350명이다. 다행이었다. 단장군은 아제에게 적군에게 포위당했었던 경과를 얘기했다. 유격 작전을 거두고 적군을 밀어낼 새로운 작전을 협의했다. 그때 급보가 전해왔다. 뜻밖의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단장군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하나의 지원군이 푸른 오리강을 건넜답니다. 병력은 얼마나 된다 하더냐? 1000명은 넘을 것이랍니다. 큰일이다. 그리 되면 아무리 적들 가운데 끼어 곤경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단은 아제에게 모든 병사를 맡기고 건과 함께 급히 영락골로 향했다. 단 장군은 자기 장군에게 푸른 오리강을 지키기 위한 병력을 더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기 장군은 영락골도 지켜야 한다며 겨우 300명의 군사를 지원해 주었다. 장거리 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보급품도 요구했으나 자기 장군은 겨우 보름분의 물량만을 지원해 주었다. 단 장군은 자기 장군의 지원이 빈약함에 너무 실망했다.
자기 장군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생각할수록 의문이 들었다. 자기 장군은 단을 보자 이렇게 말했었다. 단 장군의 씩씩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오. 정말 날 기쁘게 생각했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말을 거꾸로 한 게 아닐까? 너 아직 살아있다니 지독하게 운이 좋은 놈이구나. 실제로 자기 장군은 그랬다. 처음 병사 200명을 주며 적을 몰아내라 명했을 때 자기 장군의 내심이 그랬다.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병사 200명과 함께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라. 지난 가을 마하나 군이 처음 우등촌으로 침범하였을 때 자기 장군은 병사 1000명을 이끌고 그들에 대항했었다. 그러나 우등촌은 이미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자기 장군은 화가 치밀어 너무 성급하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저 빌어먹을 도적놈들을 모조리 박살내 버려라. 그러나 하버니 병사들은 적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장창에 무수히 찔려 죽어갔다. 적들은 촘촘하게 대열을 갖추고 길고 긴 창을 한 겹, 두 겹, 세 겹, 아니 수겹으로 세워 들고 다가왔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적군의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잠깐 잃은 병사가 수백 명은 되었다. 후퇴하라. 자기 장군은 어이가 없었다. 적의 장창 보병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적의 군사는 도대체 몇천 명인지 짐작할 수도 없도록 많았다. 자기 장군은 다음 마을로 후퇴하며 자영 장수에게 철저히 방어할 것을 지시했다. 자신은 영락골로 돌아와 대책을 급히 논의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목책이었다. 얼마 후 자영 장수가 전사했다는 전가를 받았다. 병사 1000명도 사라졌다. 이제 목책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었고 목책을 떠나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공자가 적의 후방을 공격하여 적을 후퇴시키자 참으로 운 좋은 녀석이라 생각했다. 이제 장군이 되었으니 병사 200명으로 적의 대군과 대항하다 장렬히 전사하라. 그렇게 저렇게 하여 적이 어느 정도 쇠퇴해지면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다. 더구나 적들을 계속해서 후퇴시키는 전과를 거두고 있다. 단이 승승장구하면 내 위치가 불안해진다. 그렇다고 지원군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 300명으로 적의 대군과 대항하다 부디 전사하라. 그게 자기 장군의 생각이었다. 단은 부족한 불량민은 첫 번째 전투에서 빼앗아 병풍산 계곡의 침리에 감추어둔 것에서 충당해야 했다. 건에게 300의 병사를 틈이 나는 대로 재교육하도록 했다. 원정기를 나섰다. 가던 길에 지난가을 단이 감옥에 갇혔던 그 상치골이 있었다. 단 장군은 불어 그 보급부대를 들러보았다. 보급부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내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예, 새로 임명되신 단 장군님으로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의 호통에 보급부장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 이전에 나를 알아보겠느냐는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내가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두 소년을 체포하여 노역장에 보낸 기억이 없다는 말이냐? 보급부장은 얼굴을 들어 단을 쳐다보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어찌 살기를 바랍니까? 죽여주십시오. 살 방도를 알려주겠다. 그리하겠느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너 이것이 뭔지 아느냐? 예, 활이옵니다. 예전에 내가 활을 들고 있던 걸 보았었다. 활을 다루어 본 적이 있느냐? 예, 사냥을 좋아해서 가끔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겠느냐? 그저 장난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단은 활에 대한 필수 조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꼭 완전한 활을 기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활의 기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다행히 여기는 온 천지가 대나무다. 대나무의 겉껍질을 얇게 도려내 여러 겹으로 덧대면 탄력 있는 활대가 만들어진다. 또 저기 굴참골에는 신의대가 많다. 그보다 산 중턱에 하얗고 투명한 돌이 많이 있다. 부싯돌이다. 그 돌을 잘게 쪼개 가공하면 이런 활촉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내 이미 그 동네에서 부싯돌을 가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었다. 이 활촉을 보여주면 그대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동네 산에는 삼나무가 많이 있다. 신의대로 화살대를 만들고 삼나무를 정지하여 활시위를 만들 수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미 밧줄을 만드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 또 들에는 공도 많다. 공을 잡아 화살깃을 만들 수 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니 무슨 수를 쓰든지 한 달 안에 활 100개, 화살촉 2000개를 제작하여 나에게 보급하라. 그러면 너에게 포상도 하겠다. 하겠느냐? 예, 보급부대와 마을 사람을 총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시행하겠습니다. 또 굴참골에 곡식을 넉넉히 보급하라. 그 마을엔 이미 곡물이 소진되었다. 예, 받들겠습니다. 바쁘구나. 무엇보다 활이 급하다. 급히 서둘러라. 한 달 그 안에라도 되는 대로 보급을 받고 싶다. 단이 그곳을 떠나자 보급부장은 즉시 부대에 비상을 걸었다. 이제 홀로 남은 아재 장수에게 되돌아가 봅니다. 아재 장수는 단 장군으로부터 인수한 병사를 합하여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후퇴하는 마하나 군을 추격해 나갔다. 마하나 군은 빠른 속도로 퇴각하고 있어 이제 유격 작전은 필요가 없었다. 마하나 군이 지나간 마을들은 모두 폐허에 가까웠다. 훌륭했던 마을들은 모두 부서지고 무너졌다. 텅 빈 마을과 깨진 그릇, 뒹구는 가구들, 소와 돼지의 뼈, 그리고 시체들 그리고 살을 발라낸 사람의 해골도 보였다. 그들은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는 말인가? 전쟁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말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병사들은 싸움의 공포나 피곤감보다 폐허가 된 마을의 잔해를 보고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병사들 사이에서 아재 장수가 마하나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급격히 퍼져나갔다. 하버니 출신의 병사들이 하나둘 이탈되어 갔다. 이탈하는 병사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마하나에서 투항한 병사들은 다친 마하나 부상병을 그냥 두고 지나치지 못했고 하버니 출신의 병사들은 죽은 농민의 시체들을 버려두고 가지는 못했다. 병사들은 하나, 둘 주저앉고 있었다. 아재는 병사들을 재정비하여 적군을 맹추격하려 해도 그들을 추스를 방법은 없었다. 아재는 뒤처지는 병사는 버려두고 남은 병사로 계속 적군을 추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세로 적군을 최대한 몰아가야 한다. 추격하라. 이 전쟁을 끝장내 버리자. 그러나 아재의 병사는 50여 명이 줄어들었다. 보급대원을 제외하면 싸울 수 있는 병사는 400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언덕을 오르니 멀리서 적들이 퇴각하지 않고 한 장소에 뭉치고 있다. 후퇴하지 않고 방어진을 펴는 모양이 다시 저항할 태세이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그 정도면 정면 승부도 생각해 볼 만했다. 아재는 전열을 정비하고 조심스럽게 진격해갔다. 적의 후방에 있던 아물은 어찌하고 있을까요? 아물은 적 후방에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을 차례차례 장악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처럼 몰려오는 마하나 본진을 발견했다. 아물의 병사는 현지에서 투항한 병사까지 합쳐 250여 명이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적의 본진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서둘러 후퇴했다. 그러는 와중에 마하나의 지원군이 오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일이 되면 마하나 본진과 지원군 사이에 끼어서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급히 단 장군에게 전령을 보냈다. 그러나 후퇴하면서 아무리 후방을 살펴봐도 마하나의 지원군이 나타날 조짐은 없었다. 그래도 대책 없이 쫓기고만 있는 것은 위험했다. 지원군은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 진퇴양난이다. 아물은 방향을 바꿔 북쪽 계곡의 병사를 숨기고 산에 올라 퇴각하는 마하나 본진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선두에만 진용을 유지했을 뿐 그 뒤로는 개미들처럼 기다랗게 줄지어 앞사람을 따를 뿐이었다. 그들의 퇴각 행렬은 길고 길었다. 몇 리에 걸쳐 꼬리를 물고 퇴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피난민 같았다. 한결같이 발걸음이 질질 끌리듯 했고 허리는 구부정한 모습으로 휘청거렸다. 싸울 수 있는 병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물은 한참을 더 지켜보았다. 그들을 공격하여 허리를 자른다 해도 선두가 다시 되돌아와 공격할 기력은 없어 보였다. 혹시 속임수는 아닐까? 아물은 망설이고 망설이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적대열의 꼬리에서 퇴각하고 있는 병사의 숫자가 만만해 보였다. 공격하라. 아물은 그들의 가느다란 행렬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들은 저항 한 번 없이 양쪽으로 갈라져 도망치기 바빴다. 아물은 본진 쪽으로 달아나는 병사들은 버려두고 그들의 후미 쪽으로 달아나는 병사들을 몰아갔다. 후퇴하는 병사와 다시 되돌아 도망가는 병사가 서로 뒤엉켜들었다. 그들은 그 틈에도 어설픈 방어진을 구사했다. 아물은 그들을 포위했다. 그러나 계속 꼬리 쪽에서 엉켜들고 있는 적군의 숫자가 의외로 많아 300명이 넘었다. 250여 명의 병사로 적을 포위는 했으나 쉽게 공격할 수는 없었다. 포위망을 더 좁혀가기도 무리였다. 아물은 그들을 포위한 채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다. 전투가 벌어진다면 아군의 피해도 클 것이고 꼭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다행히 마하나 본진이 후미 병사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올 기색은 없었다. 아물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 서쪽 언덕을 내려오는 또 다른 군대를 보았다. 드디어 마하나의 지원군이 나타났는가? 그 숫자가 적지 않다. 그런데 지원군이 어떻게 반대편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일이 크게 잘못되었구나. 아물은 놀라서 즉시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려 했다.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35번째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실 거죠?